10월 보고안건을 외국인 거소 신고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자치행정 담당 제갈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10월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방역 수칙에 따라 동장님들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확대 간부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행사 및 홍보 사항 등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청 각 부서별 10월 확대 간부회의 보고 안건을 교육 및 행사와 홍보, 공사 및 용역, 조례 제정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0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12일 월요일 19시에 줌 화상회의와 네이버 밴드라이브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내년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정책실로 민간 공동체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협치 역량 향상과 타 지자체 모범 사례를 통한 협치 이해도 향상을 위해 2020년 민관 협치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일과의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자의 수시분 부과와 주민세 균등분 미납부자 독촉장 발송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책관은 2020년 연수 북페스티벌 그림 책 축제를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전 행사로 전시 음악회 강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10월 17일 메인 행사로 온라인 공모전 체험 키트 배부 및 비대면 책놀이와 북콘서트 독서 골든벨 공연, 강연, 전시 등을 연수구 공공도서관 7개소와 해돋이공원, 별빛공원, 한박사회복지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10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연수일동 거소이전 신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세대별 5매씩 행정명령 안내문과 함께 지급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폐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위한 제8회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를 10월 8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임신부 온라인 교육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4차례 실시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2020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감사와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이과의 금년도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10월 중으로 체납액 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SMS 문자를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의 2020년 하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추진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식 개선 홍보 추진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 항목인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영상, 홍보자료 게시, 캠페인, 직원 사이버 교육을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10월 중으로 1차 혜택 플러스 특화 시범거리 지정 신청 공고 후 혜택 특화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12월까지 가로등 배너, 특화거리 디자인 스크린, 혜택 플러스 점포 알림 배너 등의 공동 마케팅 및 연수이움 앱 활용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급 대상이나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 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접수를 별도로 받아 새희망 자금 지급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브랜드 기업과 관내 대학교를 연계한 비대면 스마트 앱을 활용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지역 인재의 민간 기업 취업 기회 확대 및 채용률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는 관내 초등학생 및 연수구 거주 동연령대 홈스쿨링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관련 아이디어를 주제로 제10회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며 수상작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구청 1층 송주원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공원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안내 현수막을 공원 내 설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 면적 총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0년 교통 유발 부담금 정기분 3,194건 39억 7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 120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하고 12월 24일까지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청사 지하바닥 보수 및 개선공사, 지하 아트홀 조명 교체,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의 내년도 청사 환경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공공부분 도로 배관 교체, 방수 및 CCTV를 교체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총 66개소 중 41개소는 완료하였고 25개소는 착공 중으로 금년 내로 완료하여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민원과는 10월 중으로 송도 1동과 송도 2동 두 곳에 훼손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구역 내 축사, 육묘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 기준 설정 등 건축 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를 금년 내로 제정하여 개발 제한 구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각 부서에 대한 10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청 일괄 보고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거소 신고자 행정명령 안내문하고 마스크 배부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아동과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좀 실용성 있게 그리고 또 실제 실행화할 수 있을까요? 연수 일동의 외국인 거소 이전 신고자가 일 평균 한 30건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세대 원별로 5매씩 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급할 때 마스크 행정명령 안내문이랑 이제 마스크를 같이 그러니까 배부를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지금 외국인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끔 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이렇게 행정명령에서 아니면 뭐 그 세금 없어서 돈 걷어들이자고 하자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 거? 외국인들 실태는 어떠냐고? 마스크 착용 실태가 어때?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하고 홍보할 때 보면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런 거를 네. 진행할 때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지금 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저 인원들이 있잖아. 그러면 일시에 한 며칠간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실제 외국인들의 마스크 착용 실태가 어떤지 이거를 통계화해서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잘 하지 않는 사례나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강화되는 이런 조치나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실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나 그래서 이 선순환의 형태로서 방역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려면 그런 선제적인 부분에서의 파악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그 여성아동과의 외국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대체로 일반 주민들 우리 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상태는 어떤지 특히나 이렇게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의 상태와 효과적인 방법과 이번에 또 이렇게 조치가 내려온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이 내용들이 좀 더 효과성을 가지지 않을까? 예,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연수일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초창기보다는 많이 외국인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아졌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오늘 중대본 자료에도 있지만 이제 그 마스크 착용을 13일부터는 의무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령이 나갈 거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실무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한번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마스크 의무화라고 해서 저기 과태료 부과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저항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건 쉬운 얘기는 그리고 아닌데 그래도 또 이게 그 일정한 그런 중압감의 형태에서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거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게. 그럴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더 하지 않겠네요, 그지? 그렇죠. 사실은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의무화 명령이 이제 또 13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시행되기 때문에 맞춰서 또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갖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워낙 그 동안에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서 일정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또 궁금하고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제 마스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그 연수 일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진행하세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지금 외국인 집중촌이 한방마을하고 지금 1단지까지 지금 확산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네?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저기를 한방마을로만 그 한정해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지하고 또 청학동이나 이런 쪽 일군에도 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피해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원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이 행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사구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행사 및 홍보 사항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동행정복지센터 10월 중 홍보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년 일동에서는 꿈날개 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 청년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합니다. 옥년 이동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기부한 쌀을 관내 저소득층 68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악동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 주민자치회 등 8개 자생단체와 함께 추석 전후 선악동 관내 먹자골목과 상가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일동에서는 비루마을 주민협의회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매주 주말 비루마을 내 환경정화와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이동에서는 비타민은 내 친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저소득 청소년 66가구를 대상으로 유산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수 3동에서는 저소득 가정 영양 가득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영양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학동에서는 한부모 가족 문화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외식업소와 연계해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20세대에 외식 쿠폰과 도소문화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춘일동에서는 동춘일동 청사 승강기 준공식을 10월 13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춘이동에서는 우리 동네 나눔 이웃과 착한 가게를 집중 발굴 홍보하고 발굴된 자원으로 복지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춘 3동에서는 동청사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청사 보수와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붕 보강과 슬러브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 글로벌 친환경 교육을 10월 중에 주민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도 2동에서는 송도 2동 주민총회를 오늘 17시에 온라인 네이버 밴드와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도 3동에서는 관내 저소득 학생들의 소원 이루어주기 사업인 마이 드림 스토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 4동에서는 10월 26일 송도 5동 분동으로의 분동 작업인 통반 조정 및 승인 요청과 공인 제작 및 등록, 주민등록, 전산 분동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춘 3동 청사보수 보강 공사는 이거 지금 상태가 어떤 거야? 동 청사 안전 진단을 했는데요. 누전이라든지 누수들이 발견이 돼서요.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춘 3동 이게 이렇게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할 문제가 아니라 제2별관 비슷하게 동춘 3동을 본청하고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좀 진행하면서 3동이 들어가게 뭐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게 사실은 거리상으로는 가능하죠. 거리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예, 저게 그냥 뭐 다른 동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뭐 이렇게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구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 공간 저기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가 좀 도시계획과 네. 저거를 그 부수지공원과 연계해서 네. 이 저 공공시설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좀 연계해 보고 해서 좀 파악해 보고 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게 어차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보수에서 사용할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신축하거나 하되 그 신축의 개념이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좀 주민자치센터적 개념이 아니라 복합 공간으로 해서 하면서 우리 이 저 청과 관련한 부분도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내용적인 좀 규모도 좀 부지를 좀 더 키우고 이런 방안들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공원하고 이제 그 공공청사하고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공동주택 쪽으로는 이제 넓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공청사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공원이 좀 축소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감 요인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국장하고 그 어떤 그 다음에 저 총무과장 포함해서랑 이걸 그 좀 조금 좀 독특한 개념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도시계획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어야 할 상황을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그때 개념을 좀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작업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올해 목표 순위는 1위로 작년에는 3위를 했습니다. 일반행정, 복지정책 등 9개 분야 28개 시책이 대상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례 보고회는 9월부터 5월 1에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보고회는 10월 27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중 보고회는 주 1회 시책별로 부진 사업 개선 방안 위주로 한 주에 한 개국씩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협조 사항입니다. 시책 담당 부서에서는 평가 지표 분석 등 실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전 부서 협조가 필요한 시책 부서의 협조 요청 시에 적극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 부진 사업들 개선 방안 좀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시작하기 전에 평가 지표와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나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불합리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커버해내지 않으면 어차피 그거 부담 안고 가면은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표는 이미 이제 확정됐고 이제 지표는 이번에 이미 확정됐나? 매년 이제 평가 끝나고 지표를 다시 설정할 때 그때 대응에 대한 연초에도 대응을 했어요. 대응을 해서 이제 지표를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도시관리국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상하게 도시관리 쪽에가 점수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불리한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특수한 것도 여건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커버가 된다 그러면은 좀 작년보다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또 평가 지표 자체가 우리한테 원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으면 뭐 그거야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조정된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되 부진한 사업들은 철저히 하고, 또 내년에 어쨌든 또 그런 불합리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매번 수정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장들이 게을리하지 말라 이거죠. 평생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이 제약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차별화된 비대면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 오디오 채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올해 제작하는 주제로서는 칸촌의 오페라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여행, 록 음악과 함께하는 영국 여행, 탱고와 함께하는 아르헨티나 여행, 삼바와 함께하는 브라질 여행, 재즈와 함께하는 미국 여행, 상성과 함께하는 프랑스 여행, 하림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오버랜드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오디오로 떠나는 낭만 헤르츠 세계 음악 입문 여행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미디어실에서는 홈페이지, 연수 한마당, SNS 등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비대면 학습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 점에서 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는 테드식 지적 지식에 대한 공유 문제라든가 코세라를 포함한 또 우리 무크와 관련한 K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그 평생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들을 전개하는 부분들의 그 시스템 구축과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주민들의 활성화 문제, 이거는 내년에 세계총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글로벌 캠퍼스에 지금 구축한 부분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평가회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 고가 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가 오는 10월 20일 경에 준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중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그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뮤니티 카페, 공연 창작 연습실 등 총 10개의 시설과 기타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탈의실, 야외무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보시는 화면은 현장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진달래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에 이은 이 연수고가 지하차도 두 번째로 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까지 저희가 명칭을 접수받아서 10월 13일 날 부서 1차 심사를 거쳐서 10월 21일 날 최종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으로 저희가 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자산 집계를 구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으로서는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저희 유휴공간 활용 우수 사례를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칭 지금 공모 중인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건 이상씩 명칭을 공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근데 왜 개관 날짜를 못 잡았어요? 지금 22일 준공 예정이고요. 예,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고 그 일정하고 감안해서 바로 개관하긴 좀 그래서 11월 달로 좀 상황을 좀 보고선 하려고 11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영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행사를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대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이 중심이 된 온 오프라인 영화제로 개최합니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경쟁작 상영 및 초단편 영화제의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독 및 배우와의 대화 등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0월 31일은 송도체육센터에서 개막식 및 100여 대의 차량 사전 예약으로 3분 영화제 본선 경쟁 작품 및 일반 영화를 자동차 극장으로 상영합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연수 아트홀에서 영화제 시상식 및 한마음 광장에서 캠핑 분위기로 연출하여 영화를 상영합니다. 다음 전 부서에서는 유관기관 홍보 및 참여, 구립관악단 공연 등 3분 영화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이 SNS 3분 영화제는 그 주민들의 그 다양한 욕구를 잘 반영하고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보자라고 한 취지로 진행을 했고 좀 확산 가능성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상황이 이런 만큼 비대면의 형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향후에 좀 더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실효적인 그 확산 방안과 관련해서 마을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각 그 동별 과제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더 개선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과 이런 내용들을 마을자치과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금과는 달리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 원에서 4인 100만 원까지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타 지원 제도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 요일제 운영이 되고 10월 19일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각 부서의 협조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비 13억 원 정도 내려오면 창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홍보미디어실과 안전관리과에서는 구와 동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창구가 설치되는데요. 이곳에 컴퓨터와 전화기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소득과 재산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안내 창구에 희망 일자리 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 자체의 TF팀을 구성해 주시고 또 현장 저수 창구를 사전 준비하여 본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차원순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 자동집화 시설 중앙 분쟁 조정 심사 상황입니다. 이 경제청과 체결한 협약이 이렇게 크게 분쟁 사건으로 정복된 배경입니다. 이 협약의 본질은 양쪽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협약 조건이 균형을 이뤘을 때 비로소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기관장의 사인으로 체결되는 것이 상식인데 2015년 협약은 경제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대수선비 2천억과 매년 운영비와 수리비 100억 원을 전부 연속으로 전가시킨 심각한 불균형 상태의 협약이었다는 점이 분쟁 사건을 일으킨 배경입니다. 첫 번째 중앙분쟁 조정 심사 상황입니다. 제가 2000년 5월 달에 접수해서 7월에 1차 실무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문위의 요청에 따라 연수구에서 먼저 재협약안을 제출했고 9월에 2차 실무조정 회의를 경제청만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청은 우리 구의 재협약안을 거부했고 협약은 유효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8일 날 2차 실무조정 회의를 연수구만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강하게 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약이 무효하다. 민법 104조에 따라서 불공정한 협약은 무효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가지고 협약의 본질을 왜곡했고 중요 사항을 침묵으로 묵비한 내용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취소가 된다는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수구가 제시한 재협약안은 연수구는 문전수구에 필요한 15억만 계속 부담을 하고 경제청은 대전 사례와 같이 연수구가 부담한 문전수구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강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분위기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심각한 불공정성은 대부분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협약이 유효하거나 무효하다는 판단은 현재 주심위원이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재협약안에 대해서 경제청은 중앙에 별도 조정 의견 없이 협약의 유효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좀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양측 합의 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독단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12월 달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경제청은 이미 2015년도에 양쪽 기관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협약은 무조건 유효하다. 그래서 연수구는 이 협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첫 번째, 기관 간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정당한 계약을 보호하는 민법의 신의칙 조항인 제104조부터 110조까지 당연히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 사건의 협약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에 이어서 110조 기망에 의한 유법 사항도 추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협약의 본질을 기망했던 2014년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부의 법리를 기방했고, 이 법리를 기방한 사실은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질의해선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 사항을 침묵했다는 것은 경제청에서는 2007년도에 자동집화 시설 원가 산정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대수선비로 2,600억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협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연수구에게 협약에 그 사실을 고지했더라면 그 당시 연수구는 절대 협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중요 사항을 미리 사전에 고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대방이 사전에 알았을 경우 계약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까지도 경제청에서는 이러한 기망 행위를 경제청이 중분위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협약 당시에 경제청이 이 기망한 사실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현재 경제청 관계자가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협약이 빨리 조정될 수 있는 첩경은 협약은 우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무효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청은 협약 자체가 문서기 때문에 협약의 유효만을 계속 조정하고 어떤 이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우선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으로 가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재협약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원만하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고생이 많고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우리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이게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5대 사무 이관 사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윽박질렀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5년도에 이 담당자들이 뭐 연수구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반연수구적인 행위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당시에 뭐 5년간 좀 이렇게 유예하는 형태로 진행한 거를 소기의 성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 그 당시에 지금 이 시설 자체가 그 5대 사무에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거는 쓰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이 시설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시설이 또 그렇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본 시설에 들어가 있지도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우리로서는 책임 있게 이걸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중분위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서장들이 지금 여기 아직 부서에 있다면, 그리고 또 타 시로 갔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때 상황들이 정확하게 중분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필요할 거고, 또 법률적인 민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대응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부서장이나 또 실무 직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 관계자들하고 해서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육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1:1 찾아가는 위생교육 안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집합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1:1 교육 안내를 통한 교육 이수율 향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영업주 피해 최소화를 하고 영업자 4,433명에게 13억 74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10월, 11월 2개월간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상은 교육 미수료 업소 총 4,433개소입니다. 내용은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근로자 50명을 활용하여서 가가호 업소를 방문하고 영업주 1:1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방법 전반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식품 공정위생관리법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20만 원, 공정위생관리법에서는 60만 원입니다. 이에 위생과에서는 동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적극 행정 추진으로 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교육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영업주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교육 미수료 업소가 4,433개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원래는 5월 달에 집합교육이 해마다 있습니다.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이. 근데 이게 세 차례 취소가 되면서 한 해 할 때마다 1,200명씩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집합교육이 금지가 되면서 하지 못한 상황이고 11월 집합교육을 못해서 한 거지 그 업소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그렇지. 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극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못 시킨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합교육의 형태로 하지 않고 비대면의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1:1 교육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또 올바르게 적응하는 관계도 되고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료자 과태료 13억을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니까 13억을 위생과에 뭐 인센티브로 달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은 시책 잘 저기 해서 뭐 과태료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또 저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합 교육을 못한 거니까 그제? 그러니까 아니 그 과태료 얘기하니까 좀 내가 겁이 나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해서 마무리 잘 지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건설과장 연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마다 송도호텔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2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인 연수 아트 플랫폼 조성 관련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영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춘동 라마다 송도호텔 일원 총 연장 700여 미터의 아스팔트 재포장 및 특화가로 프린팅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정비 4,920제곱미터, LED 특화 가로 등 31개소, 사업비는 총 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지난 9월 11일 컨설팅사와 상가 번영회에서 도출된 디자인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바닥 프린팅 디자인은 송도 앞바다를 원으로 패턴화하였고 인천의 색 중 인천 바다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석양과 파도를 각각 정서진 석양색 등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가로등도 레트로 분위기의 추억과 기억, 따뜻함을 설정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발주되어 10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11월 이전에 도로 포장 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 품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은 좋은데 그 건축가 라마다 호텔 들어가는 이 초입 그 오른편에 거기 계속 물구덩텅이 구렁텅이 비슷하게 돼 있고 했는데 그거 왜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그 모양이야 그거 거기까지 그 영 보기 싫게 계속 그러고 있던데. 거기가 좀 원래 지하층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그들은 이제 중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안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림막도 좀 설치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다시 독축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거기 주변에 가뜩이나 도로 좁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장기간 그렇게 혐오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도
그거 어떻게 그 건축허가 내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없었나?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동네 아주 영 그 보기 안 좋던데. 예, 예. 예, 공단 주요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수탁시설물에 대한 범죄 예방 최우수 시설 인정 추진건입니다. 이 건은 관할 연수 경찰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단 관리 수탁시설물에 대한 범죄 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으로 이용 고객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연수 경찰서와 2019년 10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에는 연수역 남부 북부 공영 주차장과 금년에는 동춘 다누리센터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에 대한 최우수 시설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으로 선악동 청학삼 공영 주차장에 대한 범죄 예방 최우수 시설 인증과 11월 한방마을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최우수 시설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 토의 순서입니다. 마을 자치과 주민의 미디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 활용 방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을 자치과장님의 토의 안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의 미디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이동 스튜디오는 지난해 마을방송센터 건립 지원 요청에 따른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대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차량이 구축 중이며 11월에 완공되면 스마트 이동 차량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연수구 마을방송을 운영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콘텐츠 제작 지원, 학교 대상 1인 방송 및 유튜브 방송 교육 및 체험,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사연을 접수하여 연수 스토리 제작,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같은 실시간 현장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동감 있는 마을 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중 차량 구축이 완료되면 구청장님을 모시고 한마음 광장에서 라디오 팟캐스트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차제에 지난번에 이제 그 발코니 콘서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추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기동성을 가지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었으면 그날 가서 거기서 라이브로 또 송출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기동성 있게 할 그 앰프나 이런 장비들이 그 좀 떨어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 기획실 지금 저기 문화체육과에 오다 줬고요. 그 음향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탑차 2.5톤에서 반영 요구해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세가 자꾸 이제 주민들에게 많이 모이지 않는 형태로 만들면서 대신 가까이 이렇게 자신들을 어필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도 그렇고 문화나 예술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창의적인 방안들을 찾아갑시다. 네. 추석 연휴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수행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으로 발생할지 모를 확진자와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한 독감 발생 등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시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독감 예방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한 및 금지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 완화 조치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속히 발견해내고 또 부서 간 협업으로 또 민간이 협력해서 조기에 이 부분들이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각별히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정확히 진행하지 못했을 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2차 팬데믹이 온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나온 이 과정들이 다시는 팬데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10월은 이제 연휴 이후 올 한 해 추진 사업의 마무리, 또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평생교육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 수렴은 물론 타시도 우수 사업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연구원 원장께는 부탁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사업계획서 1차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연구원들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좀 더 좋은 안을 컨설팅 받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타시도 우수 사례까지도 반영해서 또 중앙정부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사업들의 좀 더 내용의 풍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진 사업 및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검토 등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송도 국제도시 도서관, 연수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송도 사동 청사 신축 사업 등 또 연수 아트 플랫폼, 공원 내 작은 도서관, 송도동 자동집화 시설 개선 사업, 화물 주차장 이전 문제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어진 평가 지표를 잘 활용하고 보다도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확대간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